나라가 불타는데 도망친 왕. 그는 왜 백성보다 체면을 택했는가? 내가 이순신을 끝까지 믿고 중용했더라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미안합니다. 역사상 가장 비겁한 왕이라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백성을 버리고 야반도주했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자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공신들의 공적을 깎아내리기 바빴고, 죽는 날까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조이연, 조선 제14대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가 단순히 겁쟁이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단 한 가지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모든 결정을 내린 인물이었을까요? 그 콤플렉스의 이름은 바로 정통성 결핍증, 즉 서출 콤플렉스입니다. 선조는 조선 왕조 최초로 반개 출신, 즉 왕의 서자혈통에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정통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자격을 타고난 게 아니라 우연히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조의 업적이 아닌 그의 결핍을 따라가며 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선조이연은 155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덕흥군, 중종의 9번째 서자였습니다. 즉 선조는 왕의 손자이긴 하지만 서자의 아들, 즉 반개 중의 반개였습니다. 조선은 적통을 극도로 중시하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왕위는 정실에서 태어난 적자가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었고, 서출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조정은 급하게 혈통을 따져 이연을 왕으로 지목합니다. 이연의 나이 16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왕이 된 소년. 하지만 그가 느꼈을 감정은 기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신하들은 나를 진짜 왕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선조 초반, 그는 놀랍도록 총명한 군주처럼 보였습니다. 유학경전을 깊이 탐독하고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경연을 수백 번 열고 신하들과 치열하게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심리가 있습니다. 선조가 공부에 집착한 것은 순수한 지적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왕다운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으니 학문으로라도 권위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는 그의 인사정책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선조는 능력 있는 신하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신하가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 선조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가 빛날수록 자신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 즉 자신이 가장 빛나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는 누구든 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을 때도 선조는 귀를 닫았습니다. 이이가 틀려서가 아니라 이이의 말을 따르는 순간 자신이 이이에게 의존하는 왕처럼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4월 13일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단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선조가 내린 결정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란을 떠납니다.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선조를 단순히 겁쟁이로 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보면 그의 도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선조에게 전쟁은 자신의 정통성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라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양을 지키거나 살아남아 왕위를 유지하거나. 그는 살아남음을 선택했습니다. 왕위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양까지, 의주까지 계속 북으로 달아나면서 한편으로는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명군이 참전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이순신의 승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선조의 반응은 묘했습니다. 기뻐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순신을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들수록 선조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이 위대해질수록
자신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도망친 왕과 나라를 구한 장군. 그 대비가 선조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선조는 1597년 이순신을 파직하고 투옥합니다. 명분은 적을 앞에 두고 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이순신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을 끌어내린 뒤 그 자리에 원균을 앉혔고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에 가깝게 말아먹습니다. 나라가 다시 위기에 처하자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이 선조의 방식이었습니다. 필요할 땐 쓰고 빛나면 꺾는 것. 전쟁이 끝난 뒤 선조는 공신책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공을 세운 사람들, 의병장들, 이순신과 함께 싸운 장수들 많은 이들이 공신명단에서 빠지거나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반면 선조 곁에서 피란길을 수행한 신하들이 높은 공신 등급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공을 세운 사람들이 높이 평가받으면 그들에 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더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신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순신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합니다. 선조는 그의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순신이 살아있는 한 선조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조의 말년은 더욱 집착과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는 세자 광해군이 전쟁 중에 분조를 이끌며 백성의 신망을 얻은 것을 경계했습니다. 광해군이 인정받을수록 선조는 그를 견제하고 후계자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계비 임모광후에게서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적자 왕자를 얻었다며 광해군을 폐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아들조차도 자신의 정통성 결핍을 위협하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선조는 1608년 재위 4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57세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왕다운 왕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는 분명 역사의 비판을 받아 마땅한 군주입니다. 전쟁 중 백성을 버렸고 영웅을 시기했으며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왜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조는 한 인간의 콤플렉스가 어떻게 국가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의 모든 결정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한 왕은 평생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선조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핍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합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불안은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신뢰하고 함께 나라를 지켰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뢰 대신 시기를 선택했고 역사는 그를 도망친 왕으로 기억합니다. 반면 우리가 선조에게서 역설적으로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는 학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경연을 열었고 유학의 가르침을 붙들었습니다. 그 학문에 대한 집착이 비록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조선의 성리학 문화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피란 중에도 명나라와의 외교를 포기하지 않아 결국 원군을 이끌어낸 것은 외교적 감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선조이연.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 군주가 되려 했지만 역사는 그를 조선 최고의 시기심 많은 군주로 기억합니다. 왕자를 지킨 사람이 역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선 사람이 역사를 지킨다는 것. 선조는 그 반면교사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해망상 콤플렉스, 광해군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